마리텔 가서 빙구라랑 맞짱 뜬 사람이에요. 네. 연예대상 탈만 하더라고요. 네. 세상의 모든 직업을 소개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헌터스 여러분, 헤드헌터 윤지영입니다. 오늘은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세탁설님을 모셨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세탁설TV 설재원이고요. 저는 동탄에서 세탁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탁설이라는 거는요, 저희 세탁소 이름은 아니고요, 유튜브 채널의 이름인데요, 눈과 같이 하얗게 제 이름은 설재원이니까 세탁 전문가 설재원의 세탁 이야기, 중의적인 이름으로. 원래 오프라인 세탁소 이름은 뭐예요? 셀럽 세탁이에요. 10년 정도 동탄에서 네. 다른 이름으로 세탁소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작년에 유튜브를 하면서 촬영을 할 때에도 좀 더 다양한 그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세탁소를 세팅을 하면서 이름도 바꾸고, 우리 오시는 분들이 셀럽이셨으면 좋겠고 또 저도 셀럽이 되고 싶은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청담동 네. 연예인들 사는 동네 이름 같아. 감사합니다. 세탁소 이름이 보통 네. 그 아파트 단지 이름 붙이거든. 그렇죠. 우성세탁 이러는데 네. 네네. 셀럽 세탁하니까 뭔가 좀 다르죠. 뭐 여의도에 있는 것 같아. 아유, 감사합니다. 자영업 소상공인으로서 예. 브랜드, 스토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편한 세상 세탁소, 맞아, 무슨 맞아. 뭐 아파트 세탁소, 명품 세탁 뭐 이렇게 있으니까 차별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고, 독특한 이름을 좀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했더니 이름대로 가는 것 같아서.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유튜브 세탁 전문가 세탁설 TV인데 와, 앞치마까지 맞췄어. 와. 맞습니다. 이제 영상에서도 대박이-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론 일할 때도 이렇게 입어요. 있어 보이네. 사장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고, 네네. 보통 그렇게까지 안 불러요. 그냥 아저씨 뭐 이렇게 그냥 하시거든요. 보여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만들다 보니까 고객님들도 굉장히 존중을 해주시고, 뭐 전문가로서 신뢰를 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게 앞치마만 봐도 프로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 디자인도 직접 하신 거예요? 나유다 카페에서 상도리님께서 아, 상도리님. 네, 도와주셨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멋지다.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상도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채널 프로필도 상도리님이 만들어준 거니까 요 밑에 상도리님 채널 아트 넣어드릴게요. 우리 상도리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금손이야 금손. 셀럽 세탁은 네. 주로 어떤 거 취급하는 거예요? 다 하기는 하는데 네. 동네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네네. 유튜브를 보시고 오.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효과가 있네. 있죠. 오. 구독자가 보통 한 300명일 때부터 네. 연락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대박이다. 지금 몇만 명 넘죠? 지금 9만 명 정도 어. 되시는 거예요. 구독자 많은 형님이거든요. 아유, 저보다 좀 많이 어리신 분인데 아유, 아닙니다. 형님으로 모실게요. 어쨌든 9만 명 형님. 저희가 일반적인 세탁소랑은 케이스가 좀 다른 부분이고, 네. 저는 또 세탁을 하면서 영상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일주일에 4번밖에 오픈을 안 해요. 세탁소를 오. 월, 화, 수, 목만요. 다 맡겨주신다고 제가 다 할 수는 있는 거는 아니고요. 운동화나 또 이런 것들은 협력업체로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수선 뭐 이런 건 안 하고 있어요. 직원은 없고 그럼 1인 컴퍼니로? 예, 1인 기업으로 하고 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단가가 좀 높아요. 정말로 좋은 옷들 문의를 해주시고 택배로 보내주시고, 프리미엄 패딩, 캐나다 고스, 노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몽클레어. 몽클레어. 네, 이런 것들 주로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어요. 몽클레어 좀 깔끔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얼마예요? 한 10만 원. 보통 한 3, 4만 원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일반점에서 그 정도, 뭐 비싸게 받으면 5만 원까지는 하세요. 이게 세탁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부품이나 어떤 부속품, 이렇게 뭐 단추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진짜 다 이렇게 뭐 포장을 다 해요. 세탁을 하기 전에 들어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시간이에요. 시간이 돈이고, 거기에 대한 제가 뭐 비용을 받는 거지, 괜히 명품이니까 비싸 뭐 이거는 아니에요. 워낙 또 10년 동안 제가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집은 이런 집이야 라고 좀 일반적인 세탁소랑은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는 뭐 하셨어요? 다른 직업이나 아르바이트 해보신 적 없어요? 영화를 공부를 했고 부산영화제 이런 데서 오. 일을 하기도 하고, 주로 어떤 기획이나 프로덕션에 관련된 어떤 스텝으로서 일을 좀 했었어요. 근데 결혼을 조금 일찍 한 편이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기도 빨리 생기고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그렇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죠.
근데 또 영화라는 환경 자체가 편당 계약이에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계약서 다 쓴대요. 네, 요즘. 표준 계약서가 있어서 지금 환경 굉장히 좋아졌지만 10년 전만 해도 3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엎어진다고 하죠. 제작이 맞아. 무산이래요. 그러면 그 계약된 돈을 다 못 받고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와, 너무하다. 네, 근데 한두 편이 그렇게 연속으로 그렇게 되면은 1년이 후딱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내가 이 가정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확신이 들지 않았던 거죠. 버텼으면은 물론 잘 됐을 거예요. 사수나 동기들이나 지금 너무 잘 되셨어요. 영화 썰 TV 할 뻔했네. 그렇죠. 와, 예, 예. 아깝네. 그때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으로서 고정된 수입이 있어야 됐었고 그렇죠. 가장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동대문 니트 만드는 가게에서 네네. 일을 배웠어요. 그것도 한 3년 정도 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10년 전에 동탄 신도시가 막 일기가 이제 생길 때 세탁소를 거기서 한 6개 정도 막 이렇게 공장식으로 이렇게 체인점식으로 하셨어요. 일손이 부족해서 네.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내려갔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일하는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막 일단은 버리시는 거예요. 수습을 제가 맡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단계를 밟아가야 되고 체계적으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세탁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계약에 있어서 저희는 사대보험이나 어떤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 해드리고 싶어도 대부분 신용불량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노출이 되는 걸 꺼려 하시는 거예요. 술 드시고 안 나오시고 그러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물론 또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월드컵 시즌이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나라 경기 있는 다음 날은 무조건 그냥 안 나오시는 거야. 저만 속이 타는 거죠. 일은 막 밀려 들어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생리 자체가 전 이해가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두고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컨트롤하는 게 제 능력 밖이었어요. 저는 좀 다른 일을 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네. 노무 관리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자영업 플러스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젊었으니까 그때는 우습게 보셨고 식당 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방 일을 안 하고 카운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주방 일을 알고 그거를 시키는 거랑 모르고 시키는 거랑 완전히 다른 그러겠다. 거예요. 네. 모르면 그냥 뭐 주방장한테 휘둘리는 거죠. 휘둘리는 거예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이제 남남 된 거예요? 많이 싸웠죠. 나이가 드셔가지고 더는 못 하시겠다, 시골로 내려가시겠다 그러시면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그냥 1인 기업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 정리하고 저 혼자 하는 세탁소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6개 있는 거 정리하려면 힘들었겠네요. 정말 손해 많이 봤었어요. 그랬구나. 예. 몇 년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네. 제가 세탁을 하는 경력은 한 11년 정도 된 거죠. 오래됐네. 네. 셀럽 세탁으로 업그레이드 한 거는 채 1년이 안 됐네. 그렇죠. 유튜브 한 지는? 그것도 1년 정도 지금 대박이다. 넘은 거죠. 유튜브로 급성장을 한 거는 비교되는 채널들이 없었던 거고 대박. 지금은 있어요? 같이 이제 그걸 제가 어떤 하는 거를 보고 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세요. 네네. 제가 시작을 했을 당시에는 대박이다. 대한민국 최초였고 제 생각에는 세계 최초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의 어떤 세탁 정보나 이런 것들을 올라오는 컨텐츠들이 세탁 전문가가 하는 것보다 주부 전문가 해가지고 무슨 TV 프로그램 나오셔서 많이 나오시잖아요. 맞아. 얼룩 빼드리는 방법 뭐 네, 이런 거. 맞아요. 그런 정보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지 이런 설명이 없는 거예요. 없어. 그냥 비포 애프터 끝. 네, 틀린 정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고 이거를 세탁 전문가가 풀어주는 그동안의 채널은 없었던 거죠. 터닝 포인트. 여기서부터 불이 붙었다는 콘텐츠가 있었을 거예요. 있었죠. 뭐였어요, 여기? 올해가 비가 많이 왔고 비 엄청 왔어. 엄청 왔고 습해가지고 요게 이제 냄새에 대한 저희 댓글이 많았어요. 그것도 냄새를 제거하는 거, 뭐 수건 냄새가 뭐 더 신내가 나요. 냄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거에 대해서 좀 풀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응용이 안 돼요. 응용이 안 되고 듣고 마는 거니까. 네, 냄새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또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냄새가 생기는 과정, 왜 원인과 어떤 그런 것들을 시리즈로 기획을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론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보성이니까 반응이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컨텐츠들이 이 이야기를 쌓아가는 어떤 그런 구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가
마지막에 그냥 빵 하고 터졌던 거는 처음에 뭐 아이언맨 나오고 헐크 나오고 토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들이 쌓여서 나중에 이게 그냥 총집합으로 빵 나왔을 때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재밌어.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저도 뭔가 터뜨리기 위한 어떤 그런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에 대해서 밑밥들을 굉장히 많이 깔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건의 냄새를 확실하게 없애주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대박이다. 영상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100만 뷰 이상 지금 나왔거든요. 대박이다. 근데 네. 제 방송에 나와서 네. 저보다 잘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제가 실수했던 게 네. 항상 팁을 여기서 줘야 되는데 네. 그분 채널 가서 보라 그랬더니 그분 채널만 뜨더라고. 아. 그럼 여기서 하나만 알려주세요. 수건에서 냄새 안 나게 하려면 짤막하게 어떻게 하면 돼요? 락스를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락스를 우리가 가정에서 주방이나 뭐 화장실, 욕실에서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네. 위험한 거다라고 이제 많이 또 인식이 있으시고요. 어지러 막 청소하면. 네, 경제적이고 잘만 쓰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부분을 몰라서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렸더니 오 이런 방법이 있었어? 그러시더라고요. 예, 락스를 잘 쓰면 된답니다. 네, 근데 저희는 다우니를 엄청 넣거든요. 그렇죠. 섬유유연제 냄새가 네. 좋잖아. 좋죠. 냄새를 없애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원인이 되는 물질들, 오염물질들을 잘 제거를 해주는 게 먼저이고 그 다음에 향기로 이걸 덮어줘야 되는데 오. 사실 탈취와 그건 방향이거든요. 그러네. 분야가 달라요. 음. 그래서 방향만 막 해준다고 해가지고 냄새가 없어지지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막 땀 냄새 나는데 향수 뿌린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 아유. 세탁설님이 진짜 잘하신다 말을. 아유,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 방송이 이게 6년째 278회거든요. 네. 구정혜 선생님 편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네. 3시간 끝났어. 나 리액션만 한 거야. 아이고야. 와 대박이더라고. 네. 한 번도 안 끊고 가시는데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직업으로 난다긴다 하는 분도 여기 네. 나오면 그 긴장하시거든요. 네. 근데 우리 세탁설님은 약간 구성현 선생님을 보는 듯한 내 착각을 들 정도였어. 아유, 와. 감사합니다. 사실 또 이게 또 직업방송계의 또 유재석 있잖아요. 또 이게 진행이 잘 돼야. 여기다 골드를 넣어야 돼. 직업방송계 유재석. 유재석님. 바로 넣을게요. 네, 편하게 해주시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불편하면은 또 잘 이렇게 안 나옵니다. 마리텔 가서 김구라랑 맞짱 뜬 사람이에요. 네. 연예대상 탈만 하더라고. 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네. 톤도요 조곤조곤 안 해. 음. 하는데 네네. 막 화내듯이 하는데 그게 예능에는 맞더라니까. 그렇죠. 프로는 프로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찍지만은 평소에 말하는 톤으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화나 보이고 맞아. 좀 이렇게 어떤 보기에 불편해요. 그래서 솔톤으로 해야 돼. 네, 근데 저도 이렇게 톤을 굉장히 막 텐션을 올려가지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한번 찍고 나면은 완전 진이 빠져요. 제가 오늘 2탕째거든요 지금. 목이 아파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예. 세탁소에 관심 있는 분들도 볼 거거든요. 많이 보시죠. 허가제예요, 신고제예요. 그냥 뭐 사업자만 내면 돼요. 구청 같은 데에서 네. 하겠다고 해가지고 신고를 하면은 이제 신고증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증으로 누구나 세탁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나라에서 나오는 세탁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있기는 하는데 자격증도 있어요. 있습니다. 오. 이제 있는데 그게 없어도 세탁소는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고 카페나 뭐 음식점을 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창업 비용이라서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시고 실패하시는 분들도 물론 쉽게 들어오시니까 그러겠죠. 저는 여기에 더 소명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들어오셔서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크린토피아나 아니면 뭐 네네. 체인점도 그냥 접수만 받아서 네. 갔다가 오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런 형태도 있죠. 그건 이제 세탁 편의점이라는 편의점. 네. 완전 뭐 네. 기계도 없고 다리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접수만 받아서 공장에서 이제 하는 형태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6군데서 접수를 받아서 한 네. 군데서 세탁을 해서 뿌려주는 이제 형태로 이렇게 했었죠. 예. 그런 게 나아요? 아니면 우리 세탁설님처럼 어디 가서 1년 배우더라도 내 브랜드로 하는 게 나아요? 내 브랜드로 하는 게 당연히 낫죠. 훨씬 낫고. 훨씬 낫죠. 왜냐하면 본사와 나눠야 되는 비율이 있어요. 그러겠지. 보통 뭐 비율이 뭐 6대4 정도로 이렇게 나누게 되거든요. 오. 그럼 예를 들어서 와이셔츠 뭐 요즘에 1,200원 맞아. 해가지고 하면은 많이 받는다고 해봐야 돈이 안 되거든요. 본사 좋은 일 시키는 거네. 그렇죠, 맞아요. 본사 좋은 일이 시키는 거예요. 뭐 정리해야 되지, 짝 맞춰야 되지. 그 일은 접수점에서 해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이 적은 게 아니에요. 가져가는 건 적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1년이든 이렇게 내가 기술을 배워서 한다고 하면은 발전의 가능성은 물론 훨씬 더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요즘은 배달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는데 네.
하는 게 나은 거야? 안 하는 거야? 물론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 어떤 포지션을 좀 잡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자리를 비우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리를 지키는 누군가를 알바를 쓰든지 맞아. 아니면 그 기회 비용을 놓치는 거니까요. 맞아. 자리를 비우는 거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추가 배달을 안 하고 그 시간에 어떤 다른 어떤 수익을 더 이제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어디 가면 막 스팀 다리미도 있고 뺑글뺑글 돌아가는 기계도 있는데 네. 그런 건 비싸죠?